7강의 후송이란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희귀한 기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그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병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대요. 자, 자기는 분명히 어떤 이명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군의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지금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외려 자기 지금 정상이라고까지 해서 진짜 퇴원을 지금 여기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있는 지금 송중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나은 상급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절차를 넘을 때마다 결국 계속해서 너무 형식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런 군 병원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 나름대로 이 현실과 지금 저항을 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본문입니다. 자, 군의관이, 자, 지금, 여기 군의관이 지금 전방에 있는 군의관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어디 봅시다. 그랬는데, 자, 그는 송중기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더니, 자, 여기서 어떻게,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지금 외상으로만 진단을 해요. 되게 좀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외관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결국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까지 거쳐올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다 똑같이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항해적인 어떤 이런 어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사가 지금 누굴 놀리는 거야? 여기는 송중기를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후송하세요, 후송하세요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농담을 하니까, 그러지, 농담은 그만두고,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자,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이상 없다. 별로 한 것도 없어. 자, 그래서 퇴원은 이렇게, 자,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 송중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퇴원이라는 것은, 자,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 난 분명히 귀에서 소리가 나고, 난 아픈 사람이다. 자, 그런데 지금 나한테 퇴원하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군님은. 자,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성중이는 이걸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지금 이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성중이가.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까지 좀 놀러 왔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의도가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어. 군의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은 정상이니까 자,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나을 것이 없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성중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만을 제기했고,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자, 이 군의관의 진단으로서는 지금 이상이 없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성중이는 지금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를까 해서 자, 지금 청력표를 지금 자기가 꺼냈습니다. 자, 그건 자, 전문의가 지금 진단한 소견서입니다. 결과서예요, 지금. 이거를 내미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군의관은 뭐라 그래요? 자,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나는 의사다.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지금 상당히 권위적이네요,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진찰해보니까 당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권위적이야. 자,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더니, 자, 거기서 성중기가,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픈 건 납니다. 나는 분명히 아프니까 계속 귀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않냐. 자, 그래서 성중기는 군의관을 주시했고요.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한 대강 훑어보더니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멎어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자, 알았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환자는 아프다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했고, 아니,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내 말 무시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대로 대꾸를 하더니, 지금 누가 그 밑에 소견서 한 장 있는 이 청력표를 보더니 생각이 갑자기 태도를 변했습니다. 의사끼리 다른 군의관이 지금 어떻게 전문의가 이렇게 진단을 소견서를 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네요. 자, 모르만 지금 여기 이 군대는 지금 환자의 말보다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른 군의관의 어떤 또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 의사의 그 소견서 한 장이 더 큰 효력을 갖게 되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 앉았고요. 자, 일어섰고, 그 다음에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습니다. 김상병, 이 문중이더러, 자, 문중이는 누구냐면 여기 같이 있는 이 군의관, 같은 군의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장교님이 바로 여기 있는 누구? 이 성중이가 됩니다. 자, 이 성중이님,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자, 이 상신이란 말은 어떤 보고 내지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던 이것이 그 서류 한 장,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걸로 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네요, 판도가. 자, 성중이가 17 후송 병원으로 이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4일 만에 결국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부분 성중이는 17 후송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입원을 하려 했지만 또 거기서 또 쉽지 않네요. 자, 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고, 자, 아까 군의관에 때 보여줬던 걸 여기 있는 군의관에서 다시 보여주네요. 겨우 입원한 뒤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되는데,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치를 위해 자, 수도 육군병원으로 호송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병원에선, 17 후송 병원에서는 성중이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진단을 못 받고 치료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상급 기관인 수도 육군병원에 가면 그곳엔 어떻게 더 정밀 진단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로서 자기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자, 군의관은 뭐라고 얘기냐?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보더니 특별치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의 소견서일 뿐이고 이 의견과 여기에서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별 문제라는 것은 이거 말고도 어떤 다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수도로 못 간대요. 수도병원으로 보내줄 수 없답니다. 응급환자 외에는 자, 위궤양으로 예를 들어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 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수송을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상급 기관인 지금 이 수도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주 위급한 환자. 근데 지금 당신은 그런 위급 환자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보내줄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자,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까? 자, 만약 수도 육군병원으로 갈 수 없다면 자기 치료를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그 애는 다 비슷비슷하죠. 대구가 좀 낫다고는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이 수도병원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성중이는 계속 요구하는 게 뭐야? 자기 치료를 위해서 상급기관, 그 중에 어떤 여기 더 시설이 나은 수도병원 내지 다른 어떤 병원을 원하는데 다른 병원들이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바로 여기 수도병원을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점점 더 난감하네요, 지금.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 수준들이. 자,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을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 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수도병원으로 후송이 되겠어요? 자, 상황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지? 자, 지금 자, 아래 그림을 보세요.
성중이는 지금 전방병원에서 지금 어디로 17 이 후송병원으로 지금 후송을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수도병원을 다시 가고 싶어. 이곳에 가면 자기가 지금 치료할 수 있다고. 왜? 지금 여기 17 야전 여기 후송병원에 있어도 자기는 치료가 안 될 거라는 거 알아. 자, 그래서 이쪽 수도병원을 가고 싶은데, 자, 근데 수도병원이라는 곳은 병상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을 다른 이런 후송병원으로 지금 어떻게 한대? 다 지금 병상을 분리시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 수도병원에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으로 거꾸로 여기에서 27 후송병원에서 이 수도병원을 가기는 더더구나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그런데 그리를 또 보내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군의관이 지금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중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입원은 해 있지만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수도병원, 자기가 원하는 수도병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 밑에, 그리고 어디로 후송을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죠. 이게 뭐예요? 의사는 지금 어디로 후송을 보낼 수 있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후송을 보낼 거냐 말 거냐부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후송을 안 보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다면, 자, 지금 이 17 후송 병원에서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당연히 후송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킵니다. 자, 그럼 누가 결정한다?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자,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고 집단 후송이랍니다. 자, 어떻게 그럼 병원? 자, 어떤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들을 여기 있는 후송심사위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해요. 면담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차면 뭐냐? 5명이면 5명, 10명이 10명이 차면 그 집단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 환자 개개인의 어떤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급하거나 위급하거나 뭐하거나 지금 다 어떻게 하냐면 다 그냥 어느 정도 다 인원수를 한 번에 해갖고 여러 번을 집단으로 같이 한 번에 후송을 하게 된대. 그때까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렇죠.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군의관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보장하지 못한다. 자, 자신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군의관은 성중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입니다. 자, 이걸 언제다 본다? 자, 이 의도는 뭘까요? 자, 내가 말이야, 지금 처리할 일이 당신 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자, 뒷부분에 나중에 그 대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너가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부당한 대가를 제공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여기 있는 이 환자들보다 먼저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 군의관이 미뤘던 이유는 자기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계속 안 해요. 그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바로 이런 부정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볼까요?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가 않아요.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 내치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자, 그 전방부대에 있던 병원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일반 벌판에다가 이렇게 큰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외려 그런 정도는 아니죠. 이미 어떤 건물로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그랬으니까 야영 천막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곳이 더 편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위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후송병원에서 여기 지금 후송을 온 사람이야. 자,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성중의 노여운 얼굴을 보더니 자, 초진 결과를 물었어요.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줬더니 자, 대위가 한마디
충고를 해주네요. 뭐라고?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 야전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자, 지금 바이스로이 함보를 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환자는 의사가 환자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처방해 주는 거?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자가 지금 의사에게 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약은 실제 약이 아니라 뭘까요? 부정한 대가. 바로 뇌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번 뇌물을 한번 써봐라. 자, 그래서 나는 담배 한 보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건네주고 결국 이곳으로 자기가 후송을 올 수 있게 됐대요. 그쪽 야전에 있는 부대는 여기가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17 후송병원일 거란 말이야. 그래요? 환자가 대리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죠. 성중이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분명히 환자를 위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의사들도 있을 테니까. 자,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빠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럴 기분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까짓 거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네, 약간 방관적이면 지금 체념적 태도로 좀 바뀌고 있네요. 성중이는 내뱉은 말하고는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같이 병상을 쓰는 대위는 자, 이 50야전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이 장대인은 곧잘 서울에 나갔습니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고 그랬어요. 환자가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외박이 가능하네요. 며칠씩이나. 자, 이건 뒤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서도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뇌물을 썼을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군의관이 지금 허락을 했으니까, 용납을 해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합니다. 자, 이때 기대란,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자체가 지금 막혀버린 거야. 아무리 자기가 아프다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해도 군의관들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소통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어떻게 자, 모든 거 다 잊고 음악이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음악만 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 실망을 했다는 것은 그 아나운서의 멘트 넋두리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 소리는 듣기 싫단 말이야 지금.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습니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해요.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와 같이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하고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입박해온 놀라운 단연하게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갑과는 분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뒤를 따릅니다. 자기는 이런 넋두리나 그 다음에 군소리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데 자, 이 소리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음악 방송을 꺼버리는 지금. 자,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자, 이렇게 자신이 감각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는데 자, 음악이라도 듣는 건데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지만 자, 이 음악은 나름대로 자기가 자, 어떤 멘트 없이 그냥 음악만 듣는 이 음악은 자,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는 적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과 계속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런 소모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자,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여 참섭해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대요. 참견 내지 간섭하는 그런 넋두리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합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음악만큼은 아니지만 언어보다는 더욱 침묵을 즐겼다는 것은 차라리 상대방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자, 자기 스스로 어떤 소통을 거부하게 되네. 나중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외부에 대한 저항적인 어떤 표현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이 양상이 드러나 있고요. 자, 중심 인물의 내면적 서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대상 또는 지금 현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지금 주로 부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중의 병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이 후송에서 성중이는 자신의 예민한 정신이 갇혀있는 군대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후송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각한 문제는 위험 신호로서의 그의 불안이나 기울임이 아니라 후송 자체의 과정이에요. 계속 까다로운 절차 내지 형식적인 것만 강요하고 있는 이 군대 사회.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 군의관들과 계속 소통이 안 되고 있죠. 바로 이것의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자, 마지막 주인공 성중의 이런 이명은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로 경청과 대화의 의지가 없는 바로 이 군의관의 어떤 귀에 문제가 있음을 역으로 고발하죠. 군의관도 의사잖아요. 의사가 환자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뭐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모든 것을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처리하려는 이런 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자, 이런 소통 불능의 현실에 대한 성중이의 대응은 성중이는 군대라는 제도와 조직 속에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자, 후성을 받기 위해서 계속 힘겨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하냐? 성중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매달리고 계속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죠. 자, 이러한 노력은 성중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어떤 무력을 쓸 수는 없어. 자, 그런데 자기는 환자로서 지금 의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맨 마지막 그 음악을 통해서 좀 다른 세계와 이렇게 소통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차단하는 부분도 좀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저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